안녕하세요. 동아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12운성 중에서 많은 운성이 다 중요하지만 어쨌든 인묘 부분이 그래도 운성 중에서 좀 중점적으로 보는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많은 거는 못하고 재고장 그리고 광고장 위주로 해서 좀 사례를 들어가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운성, 12운성 지금까지 배우셨지만은 그러니까 운성은 좀 이렇게 전체적으로 좀 사주를 이렇게 멀리 한눈에 종합적으로 좀 볼 수 있는 그런 눈이 길러지는 거죠. 이렇게 보는 방법에 따라서 그러니까 어느 육신, 그러니까 어느 점에 그 중점, 포인트, 초점을 맞추고 하는지에 따라서 보여지는 그런 부분들이 더 틀려지는 거죠. 그래서 일단 운성을 볼 때에는 운성은 그러니까 일간 위주로 해서 그러니까 나머지 지지들의 그런 운성도 보지만은 그 천간에 떠 있는 그러니까 육친의 운성도 그러니까 봐주셔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좀 그러니까 나를 보기에도 벅찬데 그러니까 나의 육친의 그런 운성도 그러니까 내 사주로 본다는 게 참 어려운 부분일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공부를 하시는 분 입장에서는 시간을 들여서 좀 이렇게 보시는 것도 본인 공부에 도움이 되시는 부분이 좀 있죠. 그래서 어쨌든 그 천간에 떠 있는 천간에 뜨든 안 뜨든 그 운에서 재성운이 왔을 때, 재성이 천간으로 떴을 때, 관성이 천간으로 떴을 때, 그 관성이, 재성이, 그러니까 지지에 어떤 글자와 함께 왔느냐에 따라서 문제가 좀 있을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 해당 육친, 재성이라고 하면은 아버지도 되고 배우자도 되고 관성이라고 하면은 남편도 되고 남자한테는 자식도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해당 육친의 건강과 수명도 좀 가늠해 볼 수도 있죠. 그래서 일단 전체적으로 그럴 수 있다라고 보시는 거지. 이때 묘지운이 왔으니까 이렇게 되는 거 아니야? 라고 너무 지레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요즘은 의학 기술도 좋고 그 약도 좋고 그래서 드시는 것도 좋고 그래서 그렇게 쉽게 돌아가시고 이별하고 그러진 않아요. 어쨌든 그러니까 내가 없는 천간에 재성이든 관성이든 그러니까 사주 전체적으로 무재성 사주다, 무관성 사주다라고 했을 때 재성이 오는데 재성이 그러니까 뿌리가 튼튼하게 생록왕을 달고 오면은 큰 문제는 없겠지만은 내가 재성이 무재성 사주, 재성이 없는 사주인데도 재성 운이 오는데 뿌리가 없이, 그러니까 허투한다고 그러죠. 뿌리가 없이 오던가 아니면은 그렇죠. 뿌리 없이 오는 게 그런 거죠. 내 근이 없이 온다라고 볼 수 있으니까 생로광이 아닌 병사묘절 이런 운으로 재성이든 관성이든 올 때 더 이제 문제가 생길 수가 있는 거고, 만약에 뿌리 이씨 온다. 뿌리 이씨 와도 그러니까 내가 앉은 자리가 생록왕지여도 내 근이 뿌리가 형충되어서 형이나 충을 당해서 내 근이
그러니까 손상을 당하는 경우에는 좀 문제가 생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일단 재고장에 대해서 알아보면은 재성의 고장인 거죠. 그러니까 재성의 묘지. 그러니까 내 입장으로서는 재고장이 되는 거고 재성의 입장으로서는 그 재성의 묘지가 되는 거죠. 남자 같은 경우는 재성의 고장을 가지고 있으면은 성격적으로는 여자를 좀 관리하고 여자 위에서 좀 군림하려는 그런 그러니까 군림하려는 그런 현상들이 있죠. 역시 내가 관리한다라고 보시면 되니까 뭐 어장관리 뭐 이런 식으로도 요즘 말로는 흔히 얘기하는 거고 여자를 좀 잘 다룰 수 있는 여자를 좀 잘 다룰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고요. 그러니까 묘지에 대해서 알아볼 때도 알아봤지만은 어쨌든 일지에 재성의 고장이 있다 그러면은 근검절약하고 알뜰살뜰 잘 아껴 쓸 줄 알고 너무 아껴 써서 짠돌이 소리를 듣기도 하고 재성의 고지이다 보니까 뭐 돈에 창고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고 내 돈이 될 수도 있고 남의 돈을 관리해 줄 수도 있는 거고 그래서 은행이나 금융기관 이런 쪽에 경리나 회계부서, 세무 이런 쪽에도 직업성이 있다라고 언급을 해드린 적이 있는 것 같아요. 일단 뭐 그렇고 자 재성이 고장운이 왔을 때를 한번 보죠. 그러면 좀 세죠. 무오일간에 무오일에 좀 극단적인 사주입니다. 뭐 갑인시에 태어났다. 이분 같은 경우 16세 대운이 병진대운이에요. 병진대운이다. 이렇게 진이라는 글자가 왔다라고 보면은 인성과 천간으로는 편인과 지지로는 진이라는 글자가 왔죠. 진이 뭐의 글자죠? 무토 입장에서는 재성의 고지가 됩니다. 그죠? 재성의 창고 신자진의 고지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신자진 수국의 고지가 됩니다. 그러니까 재성의 고지운이 됩니다. 무토일간으로서는 그렇죠. 그러면은 수의 고지운이 왔다, 재고운이 왔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고 대운은 우리가 말씀드렸듯이 예정자. 이 운에 그러니까 사주에도 재성이 없는 상태에서 재성의 고지가 왔다, 그러니까 묘지운이 왔다 이렇게 보니까 어쨌든 재에 좀 문제가 생길 수 있다라고 전체적으로 이 대운 16세 대운은 예시를 해주는 거고요. 이분의 그 나이로 따져보면은 아마 잠깐만요. 무오생이다 보니까 무진 기사 경호심리 임신 개요. 무진 기사 경호심리 임신 개요. 무진이죠. 그러면은 11, 12, 13, 14, 15, 16세가 또 16세 되는 해가 개유년이 되네요. 임신개유죠. 그러면은 15세에 임신, 16세에 개유년이 왔어요. 그러면은 이 천간으로 개수가 왔죠. 개수로 보면은 이분의 개수면은 재성이 되고 부친이 되는 거죠. 그죠? 부친이 되는데 이 부친이 어떻게 오냐? 대운에서는 고장운이 왔고 재성이 오는데 개유는 사지로 왔습니다. 그죠? 개유는 사지로 왔고 이 부모 자리를 봤을 때 개수 입장에서는 5는 절지가 되는 거죠. 그죠?
계수 입장에서는 5는 절지가 됩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있고, 그래서 이 부분 같은 경우는 16세 병진대운 시작하자마자 16세 나이에 계유운이 와가지고 부친과 사별하는 그런 일이 생겼고요. 만약에 이게 계유로 안 오고 뭐 계축이든 계해든 이렇게 왔다 그러면은 뭐 이렇게 사별까지는 가지 않으셨을 거예요. 뭐 계축이 왔다 그러면은 추고 귀문이 들면서 아버지와의 관계 뭐 이런 부분이 아버지가 이유 없이 싫어지고 뭐 그런 부분이 생길 수가 있었겠고, 뭐 계해로 왔다 그러면은 계수가 왕지를 와 함께 왔으니까 이렇게 뭐 안 좋게, 크게 안 좋게 되시지는 않았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사례를 더 보면은 갑진생 57세가 되죠. 올해 정묘 개해 임술 자, 이분 같은 경우는 곤명입니다. 여자분 곤명이고 갑진이다 보니까 곤명이면은 대운이 역행을 하죠. 그러면 정묘병인 을축 이렇게 가네요. 그죠? 병인 을축 이렇게 가죠. 운이. 그러면은 을축대운이 13세가 을축대운이셨어요. 을축대운. 그리고 을축대운에 을축이라고 하면은 이 축이 천간으로 이렇게 보는 거죠. 축운이 왔다 그러면은 하나씩 다 보셔도 됩니다. 간목 입장에서는 축이 관대지가 되죠. 그죠? 정화 입장에서는 축이 묘지가 되네요. 그러면은 계수 입장에서는 축이 오면은 부친인데 월에 있는 재성은 부친이지 않습니까? 부친이 묘지운을 만났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고, 그리고 계수 입장에서는 계축이 관대지가 되고 임수유는 쇠지가 되죠. 그러면 정화가 좀 묘지운에 들어가는데 정화 입장으로 이렇게 보는 거죠. 지지를. 내가 앉은 자리는 정묘는 병지가 되죠. 병지운, 내가 앉은 자리는 병지고 운은 묘지운이 왔으니 정화가 좀 문제가 있을 수가 있겠다라고 우리는 일단 가늠해 보실 수가 있죠. 그렇죠? 그러면은 을축대운에 언제가 문제 생기느냐 그러면은 따져보는 거죠. 쭉 따져서 이분이 21세 되는 애가 을축연이 또 옵니다. 그죠? 21세인가요? 갑진, 갑인, 갑자, 을축 11, 22 22이네요. 22세가 21, 22 갑자, 을축이니까요. 22세 되는 해에 아버지가 축 묘지로 돌아가시진 않고 어떤 일이 생기느냐. 아버지 입장에서 또 아버지 입장에서 축은 나의 묘지기도 하지만은 아버지 입장에서는 축은 경금의 묘지가 또 되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면은 을축년이다 보니까 을경 합묘를 해버리는 그런 현상들이 생겨요. 경금은 병지에 있지만은 역시 간목이라는 이 부분
간목이 있어가지고 사별은 안 하셨지만은 이운에 22세 되던 해에 그러니까 이분의 아버님이 크게 부도가 났습니다. 네. 부도가 나셔가지고 돈이 다 이렇게 없어져 버리는 그런 문제가 생겼죠. 그래서 그러니까 대운적으로 봤을 때 초년에 그러니까 10대, 20대 이 초년이라고 할 수 있죠. 초년에 재성에 고장운이 온다라고 보면은 제 고장운이 온다라고 보면은 부친 문제가 좀 생길 수가 있어요. 부친의 건강에서 좀 문제가 생길 수가 있고, 뭐 안 좋다라고 하면은 그러니까 뭐 삼박자라고 하면은 좀 그렇겠지만은 몇 가지 사별이 되는 그런 조건들이 있죠. 그래서 몇 가지 조건들이 다 맞았을 때 확률이 무척 높아지게 되는데, 뭐 묘지운이 왔다. 대운에서 묘지운이 왔고, 뭐 세운에서도 묘지운이 왔다. 그리고 또 이 연월에 내가 재성에 묘지를 깔고 있다. 그러면은 더 이렇게 확률적으로 높게 그런 현상들이 일어날 수가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분의 아버지는 돌아가시진 않았지만은 이 을축운에 부도가 나게 되는 그런 현상이 있었습니다. 자, 재고장을 봤으니까 관해고장에 대해서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관고장이다 그러면은 일단 관고장이 있다, 관해고장이 있다라고 하면은 여자 같은 경우는 남자와 마찬가지로 남자도 재성에 고장이 있다라고 하면은 여자를 관리하려고 한다라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여자도 마찬가지로 관에 고장이 있다 그러면은 남자를 관리하려고 한다. 나의 통제권 안에 두려고 한다. 관에 고장이지만은 어쨌든 그런 부분이 있죠. 근데 관의 고장을 가지고 있고 문제가 발생하는 거는 아까도 뭐 제 고장을 가지고 있는데도 아까 빼먹은 게 있네요. 뭐 제 고장인데 그 고가 뭐 백호든 뭐 안 좋은 그런 살에 형충이 되면은 그 재성과의 문제가 생기고, 역시 관의 고장이 있는데 이 관의 고장이 백호나 뭐 원지나 귀문 뭐 이런 살도 있고, 그리고 또 이 관의 고장이 형충을 당했을 때 그러면은 여자 입장에서는 관의 고장이니까 남편과 이별한다. 남편이 심하면, 그러니까 많이 안 좋으면 사별할 수도 있고, 남자 같은 경우는 관이 자식이다 보니까 비슷한 현상이 생길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사례를 들어보면은 이민, 개축, 경신, 병술. 자, 역시 마찬가지로 여자분이십니다. 여자분이시고, 일단 대운을 봐야 되겠죠. 대운이 여자분이니까 거꾸로 가겠네요. 그죠? 거꾸로 간다. 개축에서 거꾸로 가니까 임자, 그렇죠. 신해, 경술, 기유, 이렇게 가는 거죠.
그러면은 이분이 4대운이었으니까 34, 4, 14, 24, 34 기유대운이 되겠네요. 자, 이 운으로 이렇게 봤을 때, 비유를 해보는 거죠. 이 임수 같은 경우는 왕하죠. 그죠? 경금 입장에서는 임수, 계수, 식상이 노광을 얻는 시기가 되는 거고, 관대지가 되고, 도화의 시기가 되는 거죠. 식상에서는. 하지만 병화 입장에서는 자, 해, 태지, 절지, 묘지, 사지 이렇게 되네요. 병화 입장에서는. 그죠? 병화 입장에서는 그리고 병술, 백호에 앉아있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이 경신일간, 일주에서, 경금에서 봤을 때 병화는 관성이죠. 그죠? 편관이죠. 관성이 되는 거고, 관성이 되는 거죠. 그러면은 관성이다. 그러면은 이 병화가 어디서 떴나를 봐야 됩니다. 그러면은 병화가 인중에서 올라왔다. 인중. 인에는 무토, 병화, 간목이라는 지장간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병화는 뿌리를 이 인목에 두고 있는 병화가 시에 이렇게 올라와 있습니다. 연에서 와가지고 시로 떴으니 부친이, 관이다, 남편이다 라고 보실 수가 있는 거죠. 그죠? 남편이다. 관이니까요. 그죠? 남편이다 보실 수 있는 거고, 그러면은 이 운은 34세 기운은 병화 입장으로는 사지의 운이 되는 거죠. 사의 운이 오는 거고, 역시 병화 입장으로는 묘지를 가지고 있는데, 이 유가 오면서 유축 금의 국을 이루는 거죠. 그러면 금이 세지는 현상들이 생기는 거고, 역시 신유술의 금이니까 금의 기운은 확실히 세진다 라고 보시면 되는 거고, 이 신금이 이 유축을 합을 하게 되면은 이 가운데 빼기가 되기도 해요. 이 삼합이 되면서 이게 쏙 빠진다라고 보실 수 있어요. 육합도 되고 삼합도 되고 금이 강해진다라고 보실 수 있지만은 어쨌든 유축합을 하면은 축토가 여기에서 쏙 빠지면서 인신충 현상이 생깁니다. 인신충 현상이 생기죠. 이런 인신충 현상이 생기는데 기유대운 이분의 나이가 43세가 되는 갑신년에 이 신이라는 글자가 와서 다시 한번 꽝 이 병화의 생지를 한 번 더 때려줍니다. 한 번 더 때려주니까 이 병화는 내 생지지 않습니까? 내 생지가 충을 당해서 금극목을 당해서 생지가 그러니까 내 의지처가 날아가는 그런 현상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이 운에 인신충, 역마의 충이지 않습니까? 역마의 충, 인신충이 생겼다. 그래서 교통사고로 남편분이 과 이별을 하신 그런 사주신 거죠. 그래서 병술 백호다. 병화가 병술의 백호지에 있으니까 좀 흉하게 나타난다. 흉하게 나타난다. 그렇게 그렇죠. 역시 백호는 피를 흘리면서 돌아가시는 그런 살이다 보니
다음 사례를 보면은, 자, 이민생입니다. 이민생의, 경술월, 무술일에, 개해시입니다. 자, 역시 계속 곤명만 나오네요. 곤명만. 자, 대운을 부는 거죠. 대운을 역행을 하네요. 그러면은 경술이었으니까 기유, 무신, 정미, 병오 이렇게 가네요. 이분이 6대운입니다. 26, 36 이렇게 26, 36 이렇게 오다 보니까 미토 토가 왔어요. 목의 고장이죠. 목의 고장인 거죠. 목의 고장. 목의 고장이다. 그러면은 무토 입장에서는 여자니까 목은 관성인데 관성에 고장운이 왔네요. 내 사주에서. 그죠? 내 사주에서 관성에 고장운이 왔다. 그런데 관성에 고장운이 왔는데 천간을 이렇게 쭉 봤더니 천간으로는 관성이 안 떴어요. 그죠? 천간으로는 관성이 안 떴다. 지지로 봤더니 인중간목, 해중간목 이렇게 관성이 있죠. 그죠? 지지로는 관성이 있는데 천간으로는 안 떴습니다. 그러면 이 간목이 천간으로 뜰 때, 그죠? 간목이 천간으로 올 때, 을목이든 간목이든 어쨌든 목이 천간으로 뜰 때 문제가 생기는 거죠. 아니면 이 목이라는 이 목이 있는데 이 목을 보호해주는 이 임수하고 계수가 있죠. 그죠? 수생목을 해주는 이 목의 후원자 임수와 계수가 있는데 이 임수와 계수가 무력해지고 나의 인성이 무력해지면서 금이 강해질 때 경금이든 신금이든 금이 강해질 때 목에 문제가 생깁니다. 그러면 이 정미대운이 왔다. 그러면은 목의 고장인데 이 정화는 무슨 역할을 하냐? 정임합을 합니다. 정임합을 하면서 가상의 목을 만들죠. 그럼 수생목을 해주는 계수는 뭐를 하고 있냐? 무게합으로 내가 꽉 잡고 있네요. 그죠? 합을 하고 있어서 수생목을 해줄 그런 마음의 여유가 없는 거죠. 어쨌든 이런 상황에서 그러면은 목의 의지처가 되는 수가 현재 목의 의지처가 수에도 의지할 수 있고 화에도 의지를 할 수가 있는데 내 의지처가 두 개가 합을 해가지고 작동을 안 해요. 정임합으로 하고 역시 이 계수 의지처도 무게합으로 작동을 안 하는 거죠. 그런 와중에 30세가 되는 해, 이분 나이 30세가 되는 정미대운 30세에 신민년이 옵니다. 신민년에 천간으로 금이 떴고 지지에 다시 한번 관의 묘지운이 오네요. 그죠? 관의 묘지운이 왔다라고 해서 남자분이 수명이 길면 이별이었던 거고 수명이 짧으면 사별인 거죠. 그래서 이때 이 해 30에 이분은 남편분과 이혼을 합니다. 이혼을 하죠. 그래서 어쨌든 내가 톤데
무토인데 천간으로 이렇게 식상이 혼잡이 되는데 재성까지 무기력해지면은, 그러면 바로 식상으로 관성을 이렇게 쳐버리는 그런 현상이 생깁니다. 그래서 재성이 그나마 좀 살아있으면은, 만약에 이 운이 신미가 아니고, 개미도 좀 약하긴 하지만, 어쨌든 개미로 오던가, 수의 기운, 을미로 오던가, 을미로 와도, 그렇게까지, 문제는 좀 있었겠네요. 을미도 역시. 을미로 왔다 그러면은, 다른 남자가 생겼겠죠. 을미로 왔다 그러면. 더 들어보면은, 너무 어려우시지는 않으시겠죠? 어쨌든, 어려우시면 한 번 더 반복해서 보시길 권해드립니다. 해입니다. 해. 어쨌든 예시가 이럴진 모르겠지만 어쨌든 실제 사주예요. 이런 사주가 있습니다. 천간은 안 쓰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봤을 때 이분이, 나는 신금일간인데 어쨌든 유금이, 을목이 을의 사지로 있죠. 사지가 하나 더 있네요. 여기 나의 뿌리가 되는 묘목은 묘유충을 당했습니다. 그죠? 묘유충을 당했죠. 그래서 이분 같은 경우도 신해년에 이 을목 재성이 부친과의 그런 좀 이별이 좀 있으셨습니다. 이별이 좀 있었고요. 인터넷에 보면은 그 되게 유명한 사람들이 많죠. 그래서 유명한 그런 분들 중에서 모차르트라고 하네요. 찾아보다 보니까 시는 확실한 건 아니지만은 병수시라고 많이들 나와 있는데요. 병수시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 이 모차르트 축월의 을목입니다. 을축 쇠지이죠. 쇠지, 사지, 쇠지, 묘지 이렇게 있네요. 네, 묘지. 나의 묘지, 확실한 건 아니니까. 하지만은 또 식상의 묘지이기도 합니다. 그죠? 술토는 나의 묘지고 식상의 묘지이기도 하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모차르트 사주인데 36세 되던 해가 이 36세 되는 해가 신해년이에요. 그죠? 신해년이다 그러면은 천간으로는 신이라는 글자가 을목한테는 참 안 좋은 게 편관이지 않습니까? 편관이 왜 안 좋냐? 나를 이렇게 치기도 하지만은 나의 식상을 합거해버리는 그런 현상이 생기죠. 그러니까 나의 식상, 이게 병수시가 맞다면 식상을 합해버리는 현상이 생기는 거죠.
그리고 역시 해년이다 그러면은 나는 사지, 병화 입장에서는 절지, 식상에서는 절지, 나한테는 사지, 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식상도 꺼지고 나도 신금에 합거돼서 해수 절지로 빠지는 그런 현상이 생겼죠. 그래서 이때가 아마 대운상으로는 을해니까, 그죠? 을해니까 역행을 하죠. 기축 무자가 되네요. 무자, 정해, 병화를 이렇게. 자, 병술, 의류 이렇게 오네요. 그죠? 자, 어쨌든 나 을목에서도 운을 봤더니 병지, 사지, 묘지, 절지로 가네요. 을목 입장에서도. 그죠? 어쨌든 이렇습니다. 그래서 천간으로 병정화가 떠서 작품 활동도 하고 식상으로 좀 뽐냈지만은 이 병술 묘지로도 오고 정해 태지로도 오고 그래서 어쨌든 식상이 반짝였지만 그렇게 크게 반짝이진 않았고요. 그죠? 그래서 36세 해에 이운이길 수도 있고 이운이기도 할 거예요. 병술 의류 대운에 그 생을 마감하셨죠. 그죠? 36세 그런 거고 사주를 하나 더 들어보면은 그러니까 20대 때 제가 20대 때 학교 다닐 때 친구들 뭐 자취방에 놀러 가 보면은 그러니까 락 좋아하는 분들 많이 있었어요. 락 좋아하는 친구들이 많이 있었죠. 그래서 그 당시에 이제 CD 플레이어 뭐 CD 많이 사고 그랬으니까 그 친구들 방에 가면은 더러 이제 많이 보이던 CD가 있어요. 그래서 그 너바나라고, 그러니까 너바나가 있는데요. 그 너바나의 리드 보컬인 커트 코베인의 사주입니다. 커트 코베인의 사주. 정미, 이민, 을묘네요. 을묘. 시가 뭐 역시 뭐 인터넷에 보면은 뭐 병수시라고도 하고 뭐 다른 시라고도 하고 그런데 어쨌든 시는 정확하지 않으니까 적지 않겠습니다. 너바나의 커트 코베인 사주인데요. 일단 사주를 이렇게 보는 거죠. 인미 기문이 있구나. 기문이 있는데 나는 을목이 녹왕을 깔고 있습니다. 이 기문을 좀 감당할 수 있군. 내가 무척 신강하구나. 인성, 정인이네. 요 식신과 정인이 합을 하고 있네요. 근데 합을 하고 있는데 천간으로 합하고 지지로도 합을 하네요. 그죠? 천간 합을 하고 있는데 지지가 귀문이야. 뭔가 생각하는 거가 펼쳐지는 게 귀문 현상이 생기겠구나 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죠? 귀문이다. 내 생각은 귀문이 된다. 정인이다. 사랑을 받는다. 신 나의 행동도 빛날 수 있다 라고 보시는 거죠. 이런 어쨌든 합이 되면은 멀리 합을 하면은 좋지만은 이렇게 너무 좋은 게 가까이서 합을 하면은 그 의미가 좀 감소하는 그런 현상이 좀 있어요. 그래서 어쨌든 이 을목 일간들이 뭐 화를 봤을 때
화를 봤을 때 참 예체능에 좀 능한 분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악기도 잘 연주하고 노래도 잘하고 뭐 운동도 잘하는 그런 분들이, 을목일간들이, 제주꾼들이 참 많죠. 일단 이제 운성을 보는 거죠. 이민부터 가니까 이민부터 역행을 하네요. 음남이니까, 음생에 태어난 남자니까 이민이 역행을 한다. 그러면은 신축, 경자, 기해, 무술, 이렇게 갑니다. 이렇게 가는데, 이분이 기해대운일 거예요. 기해대운. 기해대운에 을목 입장에서 이렇게 보는 거죠. 기해가 왔다 보면은 기해? 해수는 나한테 사지가 되네요. 그죠? 기토는 나한테 편재, 재성이 되다 보니까 돈과 여자와 사지, 그러니까 사의 그런 부분이 왔어요. 그래서 뭐 사지가 온다고 그래서 이렇게 왕한 노광을 가지고 있는 이 을목이 사지운이 왔다고 해서 쉽게 죽느냐? 그렇진 않죠. 쉽게 안 죽죠. 쉽게 안 죽는데 문제가 생깁니다.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그러니까 문제가 어떻게 생기느냐? 어쨌든 운성으로는 그러니까 사의 운이지 않습니까? 사의 운이고 세운도 좀 중요한 작용을 하죠. 그죠? 사의 운이 왔다. 그러면은 이 사의 운이 왔을 때 이 왕한 나의 목을 극하는 그런 유운이 왔을 때, 신운이나 금의 운이 왔을 때 좀 문제가 좀 생기는 거죠. 그래서 그러니까 나이가 들어서 사묘의 운이 오면은 그러니까 자연사하는 그런 현상이 생기겠지만, 이렇게 젊은 나이에 이런 사의 운이 오면은 그러니까 자연사는 아니죠. 그죠? 자연사는 아니고 문제가 생기는데, 어떤 문제냐? 이 젊은 나이에 인미귀문이 있다 보니까 어쨌든 그러니까 천재적인, 그러니까 기타리스트였고 곡도 쓰고 뭐 그런 부분이 있었어요. 이미 귀신이 주는 그런 영감이나 이런 것들이 많았죠. 천재성은 좀 그런 데서 옵니다. 그렇죠? 대운으로 봤을 때는 그러니까 이 을목 같은 경우 이 쇠지, 병지, 사지 이렇게 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린 시절에 뭐 충미충 현상도 생기는 거고, 그래서 부모님이 좀 이혼을 하는 그런 일을 겪었어요. 그래서 부모님이 좀 이혼을 하시고 안 좋은 환경에서 이렇게 인미귀문도 발동을 하고, 그래서 이분 같은 경우도 좀 정신적인 방황이나 뭐 이런 번뇌, 분노 이런 것들, 자조, 그러니까 우울함 이런 것들이 어린 시절 좀 많이 온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너바나라는 그룹명이 산스크리트어로 니르바나잖아요. 그죠? 그래서 열반, 해탈 이런 뜻인 거죠. 그래서 이 어렸을 때 그런 심적인 이 쇠지, 사지, 병지, 사지 이런 운을 지나면서 이런 속세, 번뇌, 정신적 고통
고통 뭐 이런 거에서 정말 벗어나고 싶어 하는 그런 부분들이 강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룹명도 너바나라고 지었고, 문제가 됐던 기해대운이 될 거예요. 기해대운이나 병술대운 되겠는데 93년이 계유년이었고, 계유 계유년, 그렇죠. 그 다음 93년 94년 갑술년이죠. 갑술년이 되네요. 갑술년, 그러니까 4월 5일이 이해 4월 5일이 날짜로 신유일이 됩니다. 신유일. 신유일에 신유일에 이분이 이제 뭐 말은 많지만 지나치게 좀 그 마약을 좀 하고 본인이 스스로 권총으로 마감을 하였다고 뭐 이렇게 발표는 났지만은 타살인지는 정확하지는 뭐 않아요. 어쨌든 그렇게 해서 생을 마감을 했다고 하는데, 이 신유 자체가 이 신금이든 유금이 이 총알의 물상이 되기도 합니다. 총알의 물상이 되기도 하고, 젊은 나이에 이 사운의 이런 을목 입장에서는 술은 묘지운 아닙니까? 이 술 묘지운에 절지를 지나서 묘지네요. 묘지운에 왔는데, 어쨌든 이운은 그래도 살았는데, 이운에서 좀 지나치게 더 약물에 좀 손을 대고, 그렇죠. 묘술, 합도 들어가죠. 내 일지에 합도 들어가고 합해서 사지로 들어가는 그런 현상이 생겨서 이 갑술년 신유일에 자살을 하였다 라고 볼 수 있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자, 적어보도록 할게요. 기해, 신미, 경인, 이분은 되게 유명한 분이에요. 노인과 바다를 쓴 해밍웨이라는 그런 되게 유명한 작가이시죠. 이분은 역시 이분도 인미기문이라는 기문을 가지고 있네요. 그죠? 이분이 어떻게 글을 잘 썼냐? 식신문창이 있는 거죠. 이 해수라는 경금 입장에서 이 해수, 식신문창을 해미목도 되지만은 인해압으로 나한테 끌고 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해수로 나의 그런 역량을 이 식신문창으로 잘 설계를 하는 그런 현상들이 생기는 거죠. 어쨌든 이 인미, 뭐 금전적인 그런 부분도 역시 재성의 고장 가지고 있으니까 컸고, 인미귀문의 재고가 있다. 그래서 이분의 아버님도 어린 시절에 귀문으로 좀 자살하신 그런 부분이 있고요. 이분이, 세계적으로 이렇게 유명한 그런 사람이 된 거는 일단 정인이 천간에 투출했다. 국가 사회 자리에 정인이 투간에 있다. 그러면은 정인의 그런 국가, 전 세계적으로 그런 사랑을 받을 수 있는 그런 현상이 생겼던 거고, 그렇죠. 운을 봤을 때는
역행을 하는 거죠. 역행을 하죠. 그죠? 이분이 44세 대운이 자꾸 이렇게 쓰네. 44세 대운이 병인, 그리고 을축 이렇게 옵니다. 54세. 자, 이렇게 운이 왔을 때, 어쨌든 이 화운이 왔을 때 좋아요. 화운이 왔을 때 좋은 현상들이 많이 생겨요. 이분 같은 경우는. 54세의 을축운에 무슨 일이 생겼느냐? 참, 귀문하다가, 인미 귀문에서 정인이 투관했죠. 그죠? 귀문에서 투관한 정인이다. 그러면은, 이런 그 정인, 내가 사랑받을 수 있는 게 귀문에서 올라왔다. 그러면은, 그러니까, 이 사람을 좀 홀릴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는 거죠. 그렇죠? 내가 그런 현상들이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마력을 좀 부릴 수가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뭐 내가 경인절지라고 하지만은 그게 뭐 약하지 않습니다. 신금 같은 경우는 세지, 나의 같은 경우는 관대지가 되죠. 관대지의 인성, 기토, 토의 인성이 천간으로 떠 있고, 이 54세 을축운에 내가 이 을이 을경합을 하죠. 을경합을 해가지고 축 고장으로 들어가는, 묘지로 들어가는 그런 현상이 있죠. 그래서 이분이 을축대운 61세 되는 신축년에 이분도 역시 그 생을 마감하죠. 그러니까 그 이분도 총으로 생을 마감을 하셨죠. 총으로. 이 신금이라는 이런 총알이 총알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분도 61세 묘지운에 합한 상태에서 묘지로 들어가는 그런 현상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렇다고 해서 뭐 묘지운이 왔다고 해서 다 이렇게 뭐 돌아가시는 건 아니죠. 근데 묘지운에는 뭐 젊은 나이에는 뭐 커트 코베인처럼 젊은 나이에는 그러니까 쉽게 죽진 않죠. 젊은 나이에 묘지운이 왔다 그래도 쉽게 죽지 않지만은 그 죽음으로 갈 수 있는, 나를 유도하는 그런 행위들을 좀 많이 하죠. 그래서 나쁜 현상들이 생기고, 그런 현상들이 좀 생기긴 하겠지만은, 그러니까 뭐 내가 그렇게 뭐, 커트 코베인이 만약에 유명한 인사가 아니다. 그러니까 전 세계적으로 사랑을 받는 그런 뭐 뮤지션이나 뭐 이런 그 기회대운에 뭐 돈과 여자와 이 사회 운이 왔을 때 돈과 여자가 없었다. 뭐 내가 유명인사가 아니었다. 그러면은 좀 조용히 산 사람이었다. 그러면은 그렇게 뭐 죽진 않았을 거라는 거죠. 네. 뭔가 지나친 그런 갑자기 큰 성공을 한다던가 뭐 과분한 사랑을 받는다던가 이렇게 되면은 그런 거가 너무 많아지면은 그러니까 정신적으로 너무 지나친 관심이나 사랑도 나한테는 스트레스가 되는 그런 현상들이 좀 생기는 거죠. 그래서 뭐 이분도 이렇게 마감을 하셨지만은 어쨌든 그런 그 묘지운이나 이런 운에는, 그러니까 나의 묘지운에는 내가 그렇게 될 수 있고, 재성의 묘지운에는, 그러니까 재적인 부분이, 그러니까 재성에 대한, 그러니까 육신적으로는 재성이 그렇게 될 수 있는 거고, 그러니까 그 육친이 건강하다 그러면은 재성의 묘지운에, 그러니까 재물을
그러니까 잃어버리는, 그러니까 금전적으로 부동한다던가, 그러니까 금전적으로 날아가는, 금전이 없어져 버리는 그런 현상이 생기지만은 어쨌든 육신적으로 부인이나 아버지는 그래도 건강하게 잘 살아 있으면은 그게 다행인 거고, 뭐 아버지가 뭐 묘지운에 뭐 아버지와의 이별이 있으면서 그나마 뭐 재산은, 돈은 뭐 지켜주신 뭐 그런 부분도 있고 했건, 묘지운에는 그러니까 뭐 육친상으로 온전하다 그러면은 그 외적으로 그 약해지는 그런 현상들은 생겨요. 그래서 뭐 다 묘지운이라고 해서 뭐 죽고 이별하고 뭐 이런 건 아니고요. 뭐 다른 쪽으로도 뭐 관성의 묘지운이다 그러면은 뭐 남편하고 뭐 이렇게 이별이 아니라 내가 다니던 그런 회사에서 좀 안 좋게 퇴직을 할 수도 있는 거고, 뭐 그런 현상, 직장을 바꿀 수 있는 그런 현상도 있는 거고, 아니면은 직장에서 견디더라도 좀 내가 눈치 보면서 견디게 되는 그런 현상들이 묘지운에 있는 거죠. 네, 이렇게 해서 제가 12운성을 이 인묘론도 하다 보면은 되게 많죠. 더 분량이 많은데 좀 간단하게만 해봤던 거고요. 어쨌든 이렇게 12운성을 이번 시간까지 해서 마치도록 하겠고요. 나중에 뭐 다시 또 12운성을 하게 되면은 더 그때는 더 디테일하게 더 사례를 많이 들어가면서 하게 되는 그런 그 때가 오겠죠. 그래서 그렇겠지만은 어쨌든 입문 단계에서 좀 넘어가는 단계이다 보니까 더 깊이 들어가지는 않겠고 여기까지만 알아보도록 하겠고요. 다음으로는 12신살에 대해서 함께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개인적인 그런 일로 약 빠르면 한 3주, 한 달 정도 이 유튜브로 좀 유튜브로 찾아뵐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 돼요. 그래서 좀 개인적으로 좀 바쁘게 뭔가 할 게 좀 있어가지고요. 그래서 제가 나타나지 않아도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요. 그 다른 그 유튜브 강의하시는 분들 좋은 영상 많이 보시고 공부 많이 하시고 저는 넉넉히 한 달 정도 후에 찾아뵙는 걸로 하겠습니다. 네. 모두 건강하시고요. 봄바람이 좀 훈훈하게 느껴지는 피부로 이렇게 와닿는 시기가 되었죠. 그래서 여러분 모두 인생의 봄을 만끽하시길 바랍니다. 저는 한 달 후에 뵙겠습니다. 뭐 상담 이런 것도 쉬어요. 그래서 급한 분들은 다른 선생님들께 그 감명을 받아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저는 한 달 후에 뵙겠습니다. 안녕.